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3월 20일 목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이재명이 죽을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별주부전에 나오는 토끼처럼 꾀를 내도 죽을 꾀만 낸다는 속담 그대로 돼가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에게 직무유기 혐의 현행범으로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라는 이 경악스러운 막말을 해놓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더니 오늘 아침에는 최대행 탄핵 절차를 밟으라고 민주당의 수족들에게 지시했는데요. 헛발질, 자충수, 부메랑이 분명하고 호되게 당하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선고를 3월 24일 그러니까 월요일 오전에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3월 26일 이후로 미뤄질 게 거의 확실합니다. 이재명의 2심 선고 뒤에 한다는 뜻이 됩니다. 물론 월요일 오후에 선고기일을 지정하거나 화요일에 지정을 하면 이재명의 2심 선고 직전에 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게 분명해지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그렇게 또다시 서두르다가는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문형배 소장 대행이 그렇게 또 과속 페달을 밟다가 이 스캔들이 나지 않을까. 그야말로 제2차 과속 스캔들에 빠질 가능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절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민주당과 이 개딸들, 좌파 개딸들은요, 3월 26일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이재명의 선거법 2심 선고를 동시에 하면 되지 않느냐, 또 할 수 있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동에 가깝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주장 매우 정략적이고 또 말도 안 되는, 법적으로도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정치적인 그런 프로파간다의 성격이 아주 강하고, 더욱이 실체적으로는요, 3월 26일에는 전국 고등학생의 대입 모의고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수험생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시험이에요. 영어 듣기평가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지역, 서울 종로구 지역이라든가 광화문에 있는 학교라든가 시위가 벌어지는 어느 곳에 있는 학교는 만약에 그날 같이 선고를 하면 그 시험 본함 안 합니다.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이 엄청난 인파와 소음이 예상되는 그런 대통령 탄핵 선고를 어떻게 3월 26일에 하라는 건지 말도 안 되고, 행정안전부 또 경찰, 해당 지자체, 서울시나 종로구청 등이 모두 불가 방침을 밝히고 있어서 이거 실현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이자 더더욱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헌재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되면 이재명 선거법 2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모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거 아니라고 개딸 민주당이나 좌파 패널들 그게 어떻게 같으냐,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 자체가 억지죠. 그게 어떻게 관련이 없습니까? 불과 90분 만에 1차 변론이 종료된 한덕수 대행의 심판은 기각이 거의 확실합니다. 오죽하면 그 문형배나 좌파 재판관들도 이거 변론 90분 만에 끝냈겠어요. 거리가 없어요, 할 게. 그래서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재명 민주당이 내걸었던 한대행 탄핵의 주된 이유는 소위 내란 방조 혐의, 그리고 마은혁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보류했다,
뭐 이런 것이죠. 거의 모든 법조인들, 심지어 야당 성향의 변호사나 이 법조인 출신들은 대부분 사실 이게 말이 안 된다, 깜이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물론 속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거나 뭐 이렇게 비보도를 전제로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한대행 그 심판 선고는 하나만 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면 위험하다고 그렇게 했던 건데, 헌대가 오늘 덜컥 24일 월요일 오전에 한다, 이렇게 지금 예고를 한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지금 예고가 나온 거예요. 지정이. 한대행이 24일 오전 중에 기각을 받고 업무에 즉각 복귀하게 되면 이 40여 개 헌재 입성은 사실상 완전히 물을 건너가게 됩니다. 최상목 대행도 아주 무거운 짐을 벗게 되는 것이죠. 속으로는 아주 지금 오늘 보도에 대단히 홀가분해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재명이 또 오늘 오전에 지시한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 발부라는 이 지시, 이거 하다가 무산될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망신만 당하는 거죠. 헛발질의 망신.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복귀는요, 이재명 민주당과 개딸들이 아무리 상관이 없는 사안이라고 강변을 해도 26일에 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그리고 그 뒤로 예상이 되는, 그 뒤에 할 수밖에 없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모두 아주 큰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재명 민주당이 죽어라 밀고 있는 이 무죄, 요새 아주 난리잖아요. 이거 무죄다. 뭐 어떤 그 좌파 매체 CBS 노컷뉴스입니다. 거기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39%는 무죄다라고 응답했고, 뭐 자기들이 무슨 응답자들이 판사입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를 한 거죠. 그리고 피선거권 유지형, 다시 말해 벌금 100만 원 미만을 받는 게 16%, 55%가 이재명이 2심에서 법적으로 풀려날 거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과 33%만 이재명이 1심 선고대로 선거법에 따라서 피선거권 상실,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을 것이다. 이런 여론조사를 보고 이런 건 여론조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대놓고 하는 조작 선동이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거 보도한 언론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지금 민주당 개딸들 죽어라고 말씀드린 대로 피선거권 유지형, 또 무죄라고 지금 하고 있고, 꽤 저 친구는 괜찮다라고 하는 민주당 패널 변호사도 이거 무죄라는 이유를 강변을 합니다, 방송에서.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그 친구한테 직접 전화해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3명의 재판부 중에 광주 살레시 오고 나온 정재호라는 그 부장판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사석에서 이건 뭐 기소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지금 유포가 되고 있어요. 사실관계와 관련 없이 이 지라시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최은정 재판장이 경북 포항의 대구에서 공부한 아주 깐깐한 정통법관이고, 주심을 맡고 있는 이예슬 이 부장판사, 전남 순천 출신인데 그 이예슬 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여성 변호사가 제가 잘 아는 이 유명한 변호사의 부인이에요. 그게 전해 들었어요. 그 순천 출신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 사람 정말로 법리대로만 하는 그런 아주 올곧고 강직한 판사다. 그래서 이거 정재호가 혹시 그런 얘기를 했더라도 그게 무슨 호남이 2명이나 되니까 무죄가 될 것이다, 벌금 100만 원 미만 될 거다,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잘라 말하더군요. 저는 그 말이 대단히 신뢰가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에 가까운 실형, 또 최소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 정도는 확실하고, 한대행의 복귀는 이 선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한대행의 복귀와 이재명의 피선거권 박탈령 선고는 그 뒤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그야말로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한대행에게 씌운 이 내란 방조 혐의가 벗겨지고 이재명이 대선에 못 나가게 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윤 대통령의 복귀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길 가는 어린이만 해도 설명 쉽게 하면 다 예상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억지를 부리면 절대 안 됩니다. 어제 이재명은 광화문 광장에서 주재한 최고위원 회의에서요, 마치 중동 테러 조직의 알카에다 같은 조직의 수장이 전 세계에 있는 조직원들에게 특정인을 지목해 테러를 하라고 지시하는 것과 같은 막말을 했습니다. 조폭이나 동네 시정 잡배들끼리나 하는 천박하고 살벌한 이 말과 표정에 이 장면을 TV나 또 인터넷으로 본 국민들 섬찟하게 만들었죠. 저도 아주 놀라다 못해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러고도 이 시간 현재까지 이재명은 사과는 물론이고 사과는커녕 민주당의 그 누구도 유감 표명조차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DJ와 노무현을 배출했던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사당이 됐고,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이번에 더 확실해졌어요. 마치 조선의 연산군 때처럼 그 누구도 이재명의 눈앞에서는 사과를 권유하거나 문제점 지적조차 못한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전남대를 다녔던 법정 스님은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고, 독일 철학자 비트겐슈타인, 유명한 영국 작가 세뮤얼 존스는 말은 생각의 옷이라고 했습니다. 저명한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유명한 금언도 남겼죠. 차마 입에 담기도 꺼려지는 형수의 신체 일부를 찢겠다고 했던 이재명이 이런 말들을 알기나 할지, 또 평소의 생각이 은연중에 그대로 말로 드러난다고 했는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나 알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재명은 몸조심하라는 이 양아치 같은 경고를 최 대행에게 할 때 방탄복을 그 옷 안에 입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테러가 두려워서인지 방탄복까지 챙겨 입은 채 한 나라의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테러 협박을 했으니까 누구 말대로 이재명이 입만 열면 외치는 내란 선동죄는 이재명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제게는 싸우기 위해서 좀 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구독과 홍보 다시 한번 절실하게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